그럼 이제 바람을 알아볼게요. 바람은 공기의 흐름이에요.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 손에 느껴지는 것이 바람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하면 공기는 가만히 있고 손이 움직이죠. 그런데 대부분은 가만히 있어도 공기가 이렇게 지나갈 때 느껴지는 것을 바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러한 바람이 부는 원인을 알아볼 거예요. 바람의 부는 원인은 주로 기압의 차이 때문에 불어요. 지난 시간에 기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압의 차이 때문에 바람이 불게 돼요. 정지. 그래서 이러한 기압을 지도상에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를 우리는 등압선이라고 해요. 등압선. 기압이 같은 곳을 연결한 선. 이것을 등압선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줄게요. 우리나라의 대강적인 지도를 그려서 볼 때 우리나라의 인천에서 기압을 재봤어요. 토리첼리가 실험한 거대로 기압을 쟀더니 여기가 1기압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부산도 1기압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제주도도 1기압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백령도 근처도 1기압이었어요. 이럴 때 1기압이고 주변을 재봤더니 이쪽은 1기압보다 숫자가 컸고요. 이쪽 가운데 지방은 1기압보다 숫자가 작았어요. 이럴 때 1기압이 예상되는 곳을 이렇게 연결한 이러한 선을 등압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등압선은 1기압으로 일정한 곳을 연결한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갈수록 기압이 점점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안쪽으로 갈수록 기압이 작다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어요. 이제 등압선을 가지고 우리는 바람이 부는 것을 예상 한번 해볼게요. 바람이 부는 것은 주로 등압선을 예상을 하는데, 어느 곳에선 여기가 서울이고요. 여기가 인천이라고 합시다. 서울에서 기압을 재봤는데 여기는 자그마치 1.5기압이 나왔어요. 인천은 1기압이 나왔어요. 기압이라는 것은 공기가 누르는 힘을 말해요. 이쪽은 1.5라는 힘으로 누르고 이쪽은 1이라는 힘으로 눌러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여기는 공기가 누르고 있으니까 공기는 어디론가 가야 돼요. 그런데 이쪽도 똑같이 누르면, 똑같은 힘으로 누르면 갈 데가 없어요. 반대로 이쪽이 더 세게 누르면 눌러진 공기는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람이 이렇게 불겠죠. 바람은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불어요. 그러면 주변에 봤을 때 서울과 인천을 비교해보면 이쪽은 기압이 높고요, 이쪽은 기압이 낮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압이 높은 곳을 고기압, 기압이 낮은 곳을 저기압이라고 해요. 내가 아까 말했듯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니까 바람이 부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교과서 143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어느 곳에서 고기압은 공기가 많이 있는 산이고 저기압은 이런 곳에서 바람이 이렇게 분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가 고기압, 이곳이 저기압. 그러니까 항상 알아둘 점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는 점이 중요해요. 근데 사실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는 것을 지도상에서 보면 이쪽에 고기압이 있고요, 이쪽에 저기압이 있을 때 바로 부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는 잠시 뒤에 설명을 해줄게요. 일반적으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이 바람이 부는 것은 큰 지역일 경우고요. 다른 경우에도 바람이 불어요. 이럴 때 바람이 붑니다. 잘 보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바다가 있고요, 여기는 육지가 있어요. 햇빛이 딱 있으면 한여름철을 생각해 봅시다. 한여름철에 해변가에서 여기 육지가 있고 모래사장이 있으면 여기는 무척 뜨겁지요. 모래사장은 걷기가 힘들 정도로 한여름철에 뜨거워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뜨거운 모래사장을 피해서 바닷가에서 놀지요. 그러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여기 공기는 뜨겁다가 되고요, 여기 공기는 차갑다가 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뜨거운 물은 팔팔팔 끓을 때 위로 올라가듯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럼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여기는 기압이 좀 낮아져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불게 되죠.
그러면 차가운 공기가 이동하니까 이건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이 부는 방향을 생각해보면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죠. 그러면 올라간 공기는 이쪽 공기가 육지 쪽으로 갔기 때문에 공기가 사라졌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다시 바다 때문에 차가워진 다음에 육지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럼 공기 순환이 뱅글뱅글 돌아가고 지표면 근처에서는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부는 바람을 해풍이라고 합니다. 해풍이라는 바람이 부는 원인은 육지 쪽이 먼저 뜨거워져서 상승하고 바다 쪽은 차가운 공기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낮에 그렇죠. 낮에. 근데 반대로 밤이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육지의 이런 모래사장은 금방 뜨거워지는데 새벽에 가보면 되게 차가워요. 즉 모래사장은 금방 식어요. 그래서 거꾸로 돼요. 여기에 이제 달이 이렇게 뜨고 밤이라고 보면 여기는 이제 한밤중엔 여기가 차갑다가 되고요. 여기는 차갑긴 차가운데 아까보다 덜 차가운 즉 중간 정도의 온도를 가지게 돼요. 그러면 더 차가우니까 여기가 더 상대적으로 더 따뜻하죠. 주변은 차갑고 상대적으로 따뜻하니까 이번에 이쪽 공기가 이렇게 상승을 할 거예요. 이쪽 공기가 상승하니까 차가운 쪽 공기가 이렇게 불지요. 그러면 지표면 근처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죠. 위쪽 공기를 이렇게 이동을 할 거고요. 이럴 때는 해풍이라고 말하지 않고 육지에서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육풍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해풍과 육풍이 생기는 것은 역시 온도 차이 때문에 기압의 변화가 생겨났어요. 공기가 올라가면 기압이 낮아져요. 공기가 내려오면 기압이 높아져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의 전체적인 이 바람의 방향을 알아볼 거예요. 지구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우리는 적도를 중심으로 위쪽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북반구라고 해요. 이 북반구에서는 고기압이 어느 곳의 지도에 고기압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어느 곳의 지도에 저기압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면 바람이 이렇게 가는 경우가 절대로 없어요. 직선으로 안 가요. 왜냐? 지구는 여기서 뱅글뱅글 도는 자전이라는 힘 때문에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도 직접 가지 못하고 바람이 휘어져서 가요. 어떻게 가냐?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는 방식은 눈썹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른쪽 눈썹이에요. 고기압에서 중심에서 고기압이든 저기압이든 마찬가지예요. 중심에서 눈썹을 그리는 거예요. 그것도 환하게 웃는 이런 식의 눈썹을 그리는 거예요. 눈썹을 이렇게 그리고 저기압도 이렇게 눈썹을 그려요. 눈썹을 그린 다음에 그대로 요거대로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고기압은 공기가 누르고 있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저보다 나가는 방향. 이렇게 바람이 불 거고요. 저기압은 공기가 없기 때문에 들어오는 방향이에요. 들어오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 거예요. 그러면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면 고기압에서 이렇게 돌아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가는 이런 식의 바람이 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고기압에서의 방향. 또 고기압은 공기가 많기 때문에 하늘에서 공기가 내려와요. 하늘에서. 저기압은 공기가 모여들어요. 공기가 모여들면 어디론가 해서 다른 곳을 가야 되죠. 근데 땅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공기는. 그래서 저기압은 공기가 올라가는 그림이 생겨나요. 이것의 자세한 것은 145페이지에 나와 있고 여러분들은 142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교과서를 쭉 읽어보고 지금 설명한 것을 연결해서 보면 될 거예요. 꼭 한번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142페이지에는 같은 곳을 연결하는 것, 즉 등압선을 그려보는 건데 등압선을 잠깐 그리는 거 설명을 해줄게요. 기압의 같은 곳을 연결하는 등압선은 기압이 측정된 결과를 가지고 봐요. 몇 군데에서 기압을 측정해 봤더니 이곳이 1000이라는 숫자, 이곳이 1002라는 숫자, 이곳이 1000이라는 숫자, 이곳이 1003이라는 숫자, 이곳이 1005라는 숫자, 여기가 1000이라는 숫자, 여기가 999라는 숫자, 여기가 1000이라는 숫자가 나왔다고 예상을 하면 어떻게 하냐? 기압은 1000을 기준으로 4씩 이동을 해요. 그럼 이제 1000인 곳을 한 군데 알았죠? 1000인 곳에 선을 연결하면 돼요. 근데 1000인 곳의 선이 두 군데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근데 나머지 1000인 곳의 선이 안 보이죠? 하지만 그러니까 딱 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999 다음에 1005로 가면
요 사이에 어딘가에 숫자는 1000이 있을 거예요. 999부터 1005 사이 중에서 간격이 대략 6인데 딱 나눠서 요 정도는 1000일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1000일 곳을 예상해서 이렇게 그리는 것이 등 앞선을 그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142페이지에 있는 거대로 142페이지에 있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1000인 곳, 1000 다음에 1004인 곳, 1000보다 4가 작은 996인 곳 등 4간격으로 등합선을 그려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143페이지에 있는 실제 모습도 한번 보시기 바래요.